네, 글로벌 투자를 읽는 눈 글로벌 ETF 트렌드입니다. 이 투자를 하다 보면 종목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배당금을 받을 때가 종종 있죠. 이 배당금이란 게 투자 수익과는 별개로 추가 수입의 개념이다 보니까 더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주주 환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확대되면서 기업들의 배당 성향이 커질 것이란 기대감 속에 배당주 ETF에 대한 관심 더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이 배당주 르네상스 시대가 열리는 걸까요? 오늘 이 시간 하나자산운용 ETF 사업부 금정석 산무님과 함께 ETF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정말 뜨거운 감자 중 하나, 배당 ETF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한국 배당주가 또 굉장히 핫하다고 하죠. 한국 배당주 갑자기 이렇게 뜨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거든요. 새 정부의 증시 부양 정책 기대감 때문인 건지 왜 이렇게 뜨고 있는 걸까요? 최근 새 정부에서 배당주로 생활 가능하게 하겠다. 네. 되게 좋은 표현인 것 같은데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 보니까 일단 단기적으로 모멘텀이 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주가가 좀 큰 폭으로 오른 부분이 있고요. 근데 이게 갑자기 단기적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실제로 보시면은 이 배당 관련, 특히 이 주주 가치를 높이겠다라는 이 정책은 네. 최근 3년간 일관되게 정부가 추진한 정책이에요. 네. 네. 사실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만 오른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20년 말에 1차 상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그 상법 개정이 올라가서 네. 뭐 통과가 될까 말까 좀 기다리고 계신데 1차 상법 개정이 원래 원류였고요. 1차 상법 개정 이후에 한 두세 번의 이 주주가치 환원을 위한 정부 정책이 있었어요. 네. 먼저 이제 살펴보면은 20년 말에 있었던 상법 개정은 뭐냐면 소액주주 권리 요건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그 당시 때도 벌써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 같은 것도 있었고요. 네. 전자투표제, 집중투표제. 뭐 사실은 많이 듣는 표현은 아니시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하나만 좀 예를 들면은 기업에서 이제 이사를 선임할 때요. 네. 원래는 대주주가 지분율이 높다 보니까 이사를 사실은 지분율만큼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었잖아요. 네. 근데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라는 건 뭐냐면은 감사위원 중에서 한 명 이상은 일반 이사하고 분리해서 선출을 하는데 그때 대주주가 의결권 행사가 아무리 지분율이 높아도 3%밖에 안 돼요. 네. 지분 행사를. 네. 그러다 보니까 소액주주의 의사가 좀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기업을 이제 견제할 수 있고요. 그런 것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주주총회 할 때 이제 전자투표제 같은 것도 했었거든요. 네. 이제 이게 한 발 더 나가서 최근에 올라온 거는 이사의 충실 의무를 기업이 아니라 주주권까지 확대를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1년에 이게 흐름입니다. 있었고요. 두 번째는 배당 선진화 제도가 또 있었어요. 2년 전에. 예전에는 연말에 네. 기업이 실제로 이제 그 다음 연도에 결산을 할 텐데 연말에 일단 주식을 사고요. 주식을 샀는데 배당이 얼마인지를 몰랐어요. 네. 예. 근데 최근 2년 전에 바뀌었던 그 정책은 뭐냐면은 먼저 배당금이 얼마인지 알고 투자를 하고 주주총회에서 확정짓는 이런 구조로 바뀌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저희는 뭐라 그러냐면은 선 배당액 확정 후 배당 기준일 정책이라고 하고요. 배당 선진화 제도라고 하기 때문에 네. 배당을 투자할 때 가시성이 높아져서 개인들이 배당 투자하는 쪽으로 많이 몰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밸류업 정책 작년에 들어왔고요. 그다음 최근에 2차 상법 개정까지 이게 일관되게 그 정책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거고요. 네. 실제로 그 동기간에 배당주가 많이 올랐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일시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네. 갑자기 나온 것도 아니죠.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배당 분리과세 같은 세법 개정까지 지금 들고 나왔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는 물이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최근 좀 높아진 관심과 함께 배당주가 급등한 거는 사실이지만 사실 이 배당주는 저희가 알고 있는 개념으로는 시장 하락기에 조금 더 빛을 발한다 이렇게 조금 알고 있긴 하잖아요. 지금 막 코스피 5천 바라본다 이런 이야기가 막 나오고 있는 시기에 배당주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좀 다른 성장성 있는 산업, 뭐 반도체나 IT나 이런 쪽에 좀 투자를 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 상무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은 그런 질문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배당주라는 거는 최근에는 좀 인식이 바뀌었는데 네. 찬바람 불면은 잠깐 투자했다 나오는 그쵸, 거 아니냐 맞아요. 뭐 그런 얘기들이 있고 아니 반도체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업군에 투자하면 성장성이 높으니까 수익이 높은데 그 잘 움직이지도 않는 배당주를 왜 투자하냐 이런 네. 얘기 하시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뭐 편견입니다. 오. 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편견이고요. 네. 우리나라 대형주 200개로 구성된 게 코스피 200 지수거든요. 네. 그 코스피 200 지수를 그 산업별로 나눈 게 섹터가 11개가 있어요. 대표적인 섹터가 이제 IT 섹터도 있을 거고, 네. 그다음에 뭐 금융 섹터, 그다음에 뭐 네이버, 카카오 같은 그런 종목들이 들어있는 커뮤니케이션 섹터 이렇게 있는데, 이 최근 한 12년 반 동안, 그러니까 저희가 운용하는 고배당주 ETF 중에 플러스 고배당주라고 대표적인 ETF가 있는데, 네. 이게 2012년에 상장했거든요. 그 동기간에 코스피 200 11개 섹터의 수익률과 배당주는 사실 별로 안 움직이니까 그쵸. 이거를 성과를 한번 비교를 해보잖아요. 모든 섹터를 다 이깁니다. 아, 그래요? 네, 배당주는 투자를 하면은 현금 배당을 받으니까 네. 분배락이 일어나면은 주가가 많이 안 오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 배당 받은 거를 재투자한 전체 수익률 있잖아요. 네네. 그 수익률, 그다음에 섹터들도 배당을 받으면 그거를 재투자해서 전체 수익률, 토탈 리턴이라고 하는데 네. 그런 거 봤을 때는 한번 보실까요? 그 동기간에 IT 섹터가 186% 올랐거든요. 네. 고배당주가 190% 올랐어요. 그렇네요. 네, 금융주 166%,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165%. 수익 수익률이 낮지 않아요. 그러네. 단지 분배락이 연에 이게 한 5% 정도 나가거든요. 네. 그러면은 10년이면은 이게 50%잖아요. 12년이면 한 60%될 텐데 이게 재투자가 되다 보면은 주가에서 빠지니까 얼마 안 오른 거 아니냐. 그 당시에 10,000원에 상장한 게 지금 거의 19,000원 정도 되니까 한 12년 동안 90% 오른 거 아니냐. 90%는 올랐죠. 하지만 배당은 벌써 받고 현금을 받은 겁니다. 주머니 속에 있겠죠. 그게. 네네. 그 전체를 합치게 되면은 모든 섹터를 다 이깁니다. 어. 배당주가 그렇게 밋밋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네. 배당 받은 거를 다시 재투자를 해서 복리 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상승률, 수익률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안겨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사실 배당 투자하시는 분들은 안정성 면에서도 굉장히 큰 기준을 갖고 계신데 수익성적인 면에서도 챙겨갈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두 마리 토끼일 수도 있고요. 구분할 수 있죠. MZ들. 내가 사회 초년생이나 30세면은 네네. 복리 효과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그쵸. 늘거든요. 그러니까 배당주 투자하고 그걸 재투자하면 복리 효과로 자산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죠. 네. 최소 10년 이상, 20년 이상 하시면 그 효과는 극대화될 거고요. 그런 목적으로 중요하고 이게 은퇴자한테 갈 때는 원금도 늘어났잖아요. 동기간에. 그렇겠죠. 그렇죠. 아까 10,000원짜리가 지금 19,000원가 19,000원 됐으니까 됐으니까. 늘어났는데 한 12년 반 됐거든요. 그때 연에 5%씩 현금을 받아서 쓰셔도 되는 거죠. 원금도 늘어나면서 현금으로 생활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구분해서 투자할 수 있는 거죠. 이 배당주에 대한 매력 알면 알수록 정말 양파 같은 매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 상무님께서도 이야기를 해주셨다시피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정말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과제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이번에는 조금 물이 들어오는 만큼 좀 이번에는 다를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거든요. 상무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실까요? 그러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가 되고 주식 제가 받을 거냐 이제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뭔지 좀 보면은 이 한국 시장이 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싸냐면 저희가 밸류에이션이라고 표현을 하죠. 네. PER하고 그다음에 자산가치 PBR 두 개로 이 주가가 싸냐 비싸냐를 판단을 하는데 최근 10년 평균으로 봤을 때 주가 수익 비율을 봤더니 미국이 22배, 선진국이 한 20배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한국은 지금 14배 정도가 싸죠. 그렇네요. 예. 그다음에 PBR, 미국은 한 4배 정도 되거든요. 근데 한국은 지금 1배가 안 돼요. 지금 올라서 이제 1배 근처에 왔고요. 네네. 그러면은 4분의 1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뭐 거기는 선진국이고 우리는 그래도 이머징 쪽에 가 있는 선진국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중국이 1.6배거든요. 일본도 한 1.5배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시아 국가에서도 굉장히 싼 편입니다. 그렇네요. 네. 그래서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어. 일본을 제외하고도 우리가 PER하고 PBR이 모두 한 50% 정도 싼데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럼 이게 계속 지속될 거냐의 문제가 있겠죠. 그렇죠. 이슈가 있겠죠. 이게 해소되면 오르겠죠. 그렇죠. 예, 일단 이거 하나 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왜 싸냐라고 보면은 사실 명확합니다. ROE가 낮고요. 주식 투자했을 때 배당을 안 줘요. 이제 두 가지 목적에 충족이 안 됐기 때문에 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이제 구조적으로 된 건데요. ROE가 낮다라는 거는 이런 관점이에요. ROE는 뭐냐면 주주가 투자를 하면 이게 기업의 입장에서 자본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투자한 돈 대비 얼마 버는데의 문제거든요.
투자한 자본 대비 순이익이 얼마를 버느냐의 문제인데 네. 한국의 ROE가 7.3%예요. 그러니까 100원 투자하면은 7원 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회수가 얼마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낮은 건데 이게 지금 신흥국 평균이 11.7%거든요. 미국은 17%, 선진국 14%니까 네. ROE가 안 나와서 그래요. 자, 그러면 주주환원을 볼까요, 한번? 주주환원도 그래요. 네. 지금 주주환원도 기업이 돈을 벌면 그 중에 얼마를 배당하냐의 문제인데 이 배당 성향이라고 하거든요. 네. 번 돈에서 얼마의 배당을 주느냐. 한국 26%입니다. 26%인데 대만이 55%, 아, 중국 31%. 너무 낮죠. 그렇네요. ROE 낮고 주주환원 낮으니까 주주 입장에서는 여기 투자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렇겠죠. 예, 그러면 제값 시대가 올 거냐라고 봤을 때는 이 부분이 해소가 되면 될 것 같아요. ROE가 낮아지고. 그런데 최근에 이게 한 2, 3년 동안 스물스물 지금 이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예. 여기 지금 차트를 좀 보시면 저희 네. 그 플러스 고배당주에 편입된 주요 기업의 PBR인데요. KB금융, SK텔레콤, 기아 이 동기간에 이게 24년 말이거든요. 네. 20년 대비 24년 말인데 이 기간 동안 주가 많이 올랐죠. PBR들이 다 이렇게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이 기간 동안에 배당도 좀 많이 늘렸고요. 아까 3년 전에 있었던 상법 개정, 배당 선진화제도, 밸류업제도 이 1년의 기간 동안에 배당도 늘렸고요. 그 다음에 ROE가 개선됐습니다. ROE가 개선됐고요. 네. ROE를 계산시키려면은 투자한 자본 대비 벌어들인 이익이잖아요. 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익을 많이 벌거나 근데 단기간에 이익을 많이 벌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자본을 효율화하면 돼요. 예, 분모에 있는 자본을 효율화하면 되는데 네. 이걸 어떻게 효율하느냐. 되게 많이 그 이익금이 쌓여 있잖아요. 이거 배당하면 됩니다. 자본이라는 거는 원래 자본이 있고 네. 돈을 벌어서 그 이익 이익이 생기면 그게 자본으로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익 이익이 생긴 걸 가지고 배당을 하거나 자사주 매입해서 태우잖아요. 그러면 분모가 줄어들어요. 그렇죠. ROE가 높아집니다. 결국에는 총주주 환원이라는 개념인데 배당 성향을 높이거나 네. ROE 관점에서도 자사주 매입하거나 이익을 많이 배당하잖아요. 그럼 주가 오릅니다. 근데 지금 이번 정부 상법 개정안도 그렇고 일련의 그 과정 속에서 정부가 유도하고 있는 거는 그걸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밸류업 정책을 공시하잖아요. 네. 실제로 그걸 하게 되면은 주가는 지금보다 상당히 올라야 됩니다. 네, 지금 한 배가 안 되는데요. 네네. 한 배라는 건 아직 미니멈이에요. 일본이 밸류업 정책으로 지금 1.5배까지 갔는데 1에서 1.5배 가면 일본 수준만 가도 그럼 주가 50% 올라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코스피 5천 시대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없어질 거냐 알 수 없는데 관전 포인트는 있는 겁니다. 실제로 상법 개정되고 네. 주주가치 환원의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면 주가는 리레이팅 될 겁니다. 국내 주식은. 네, 분자도 예전부터 개선이 되어 가고 있고 분모도 이번 기회에 또 확실하게 좀 개선이 되면 정말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묵은 과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내 증시 워낙 또 저평가가 되어 있던 데다가 새 정부 정책 기대감이 맞서서인지 긍정적 시각이 정말 확대가 되고 있는 게 피부로 느껴질 정도인데요. 이와 함께 최근 미국 배당주에서 국내 배당주로 돈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움직임 좀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보면 될까요? 네, 국내 투자자들이 사실 주식을 특히 배당주를 본격적으로 사기 시작한 게 22년부터예요. 네. 이제 22년부터인데 그 당시부터 최근까지 미국 배당주 ETF는 얼마의 자금이 들어왔냐면 5.6배 성장했습니다. 네, 많이 커졌죠. 네. 서학개미를 필두로 한 미국의 이제 배당주 ETF가 유명한 것도 몇 개 있거든요. 그쪽으로 많이 투자를 해서 한 5.6배 정도 성장을 했는데 동기간에 국내 고배당주는 별로 는 게 없었어요. 근데 이게 연초 이후에 바뀌기 시작합니다. 연초 이후에 어떻게 바뀌었냐면 올해 들어서요. 미국 배당주는 성장이 거의 멈췄어요. 4%밖에 안 늘었거든요. 네. 국내 고배당주는 90% 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해외 배당주를 많이 투자해서 이렇게 크게 늘고 있는데 이게 평평화됐고요. 이 줄지는 않았습니다. 네네. 평평화됐고 국내 고배당주는 거의 안 늘다가 최근에 이렇게 늘어서 어느 순간 만날 것 같아요. 네, 이게 시장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해외 배당 ETF 투자하시는 분들도 약간 국내로 넘어오고 넘어오고 있어요. 있는데. 네, 근데 그 네.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가 올해 초에 외국 납부세 환급 제도가 해지됐거든요. 그렇죠. 안 그래도 그렇죠. 네. 그때 이후로 본격화됐고요. 그리고 최근에 국내 배당주 관련된 우호적인 정책들, 상법 개정도 있고, 네. 그다음에 분리과세가 도입된다는 얘기가 좀 강력히 나오고 있어서 그러면 이 머니무브는 좀 더 세질 것 같습니다. 이 배당 ETF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다고 들었습니다. 과거 배당의 원천이 주식 배당이었다면 배당을 구성하는 자산군도 좀 다양해지는 추세라고 하던데 최근 좀 배당 ETF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앞으로 이 구성 자산군이 더 다양하게 확대가 될 수 있을까요? 미국 시장은 그 구성자산군이 굉장히 다양화됐고요. 네. 한국도 점점 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배당주 그러면 일단은 기본은 주식이죠. 배당을 많이 주는 고배당주, 배당이 매년 성장하는 배당 성장주 같은 주식 기반의 배당주가 일단 베이스고요. 기본이고요. 거기다 또 하나 보는 게 기초자산이 부동산으로 되어 있는 리츠 같은 것들도 배당을 주는 종목으로 좀 분류되기는 합니다. 네. 근데 최근에 좀 인기를 꼽힌 거는 배당주가 사실은 국내 같은 경우에는 고배당주 기준으로 한 5% 정도 주고요. 해외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한 2.5에서 3% 정도 주거든요. 네. 근데 이게 배당이 낮으니까 뭔가 더 주고 싶은 노력들이 있어요. 이것도 배당주의 광의의 개념으로 들어가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커버드콜 같은 겁니다. 커버드콜이나 자산을 섞어가지고 배당을 많이 주는 자산을 섞어서 좀 높여주는 자산 배분형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이제 배당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거는 많이 준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다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 부분을 좀 체크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거나 배당의 기본은 그냥 고배당주가 기본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국내 상장된 주요 배당 ETF는 현재 좀 어떤 상품들이 있는지 얼마나 조금 다양화가 되어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우리나라 배당주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이거는 순자산 기준으로 좀 큰 종목을 주요 종목을 갖고 왔는데 네. 첫 번째는 예상 배당률을 좀 봅니다. 이 예상 배당률을 본다는 거는 지금 주식을 투자할 때 과거의 배당률이 얼마인지를 보는 게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 앞으로 배당을 많이 줄 종목들을 고른다는 개념이거든요. 네. 그게 이제 예상 배당률의 개념인데 이 예상 배당률의 개념은 어떤 의미가 들어가냐면 앞으로 배당을 많이 준다라는 거는 이 기업이 앞으로 돈을 많이 번다는 것이니까 앞으로 좋은 기업을 선택한다는 의미예요. 네. 그래서 국내 배당주는 대부분 예상 배당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게 플러스 고배당주고요. 최근 순자산이 1조를 넘었고 연초 이후 수익률은 30%좀 넘는데요. 예상 배당률 기준으로 상위 30종목입니다. 주로 대형주 위주로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예상 배당률로 하는데 은행주를 좀 많이 섞은 종목들이 있어요. 배당주를 많이 주는 게 이제 배당을 많이 주는 게 금융주가 그쵸. 많다 보니까 네. 그런 종목들도 많이 사시거든요. 타이거 은행 고배당 플러스 탑10 같은 경우는 예상 배당률 기준으로 이제 은행주 위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솔 금융지주도 예상 배당 수익률 기준으로 금융지주 위주로 좀 되어 있는 거고 네. 밑에 있는 타이거 배당 성장은 이거는 예상 배당률이 높은 게 아니라 배당이 성장하는 것들. 배당 성장주는 고배당주보다 당장의 배당은 작아요. 대략 한 3% 정도 되는데 계속 배당이 늘면 장기 투자했을 때 복리 효과를 높일 수 있으니까 그런 관점으로 한다 그러면 배당 성장주도 괜찮거든요. 네. 국내에도 그런 종목이 있고 미국에는 그 슈드라고 해서 우리나라 그 투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배당 성장주. 미국 주식 투자할 때는 배당 성장주 위로 좀 투자하시는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우리 투자자분들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커지다 보니까 관련 ETF 종류들도 굉장히 다양한 것 같고 다양해질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배당 ETF가 좋은 배당 ETF인지도 궁금합니다. 배당을 많이 준다고 그냥 좋다고는 할 수도 또 없는 것 같아요. 어떤 ETF를 사용해야 할지 고민되시는 우리 투자자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우리 상무님이 배당 ETF 고르는 좀 꿀팁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배당 수익률만 갖고 고르면 안 됩니다. 예, 배당 수익률만 갖고 고르면 안 되고 우리가 잠깐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주식을 투자한다는 거는 네. 두 가지 합이에요. 주가가 오르거나 자본 차이, 그 다음에 배당을 투자해서 배당을 받거나 네. 보유하고 있을 때. 그래서 자본 차이가 배당이 합인데 배당이 일단 두 자릿수가 된다라는 거는 국내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는데 일단 좀 이례적이라고 봐야 돼요. 근데 그런 종목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있을 수도 있는데 배당 10% 주려면은 사실은 번 돈을 다 줘도 모자라요.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네. 10% 준다라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의아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종목들은 당연히 번 돈을
재투자하고 뭐 시설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전부 투자자한테 돌려주니까 주가 상승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냥 번대로 다 준다고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자본 차익은 사실은 기대하면 안 되고 네. 반대로 얘기하면 성장이 멈췄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배당 수익률만 갖고 고르시면 안 되고요. 네네. 그냥 기준점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시장 기준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S&P 500이 미국의 대표 지수잖아요. 그렇죠. 이 S&P 500의 배당 수익률이 대략 한 1.2에서 1.3 왔다 갔다 해요. 이거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고배당이라고 불리면은 뭐 이거는 그 학설은 아니지만 그냥 대충 말씀을 드리면 시장 지수가 1.2 정도 되면은 고배당주는 한 2점 중반 정도, 2.5% 정도가 그냥 고배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이제 기본입니다. 네. 코스피 같은 경우는 2.4%거든요. 코스피 200 기준. 그러니까 대략 한 5% 정도가 고배당이라고 보고 그거보다 높으면은 성장이 멈췄다. 혹은 커버드 콜이나 다른 그게 들어있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배당을 많이 주면은 반드시 좀 경계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또 성장이 멈출 수 있습니다. 성장이 멈출 수 있으니까 이 배당 ETF로 매월 현금 흐름을 좀 만들고 싶은 이 은퇴 이후 하신 분들이 또 계신가 하면 젊은 층 같은 경우엔 투자의 목적이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배당 ETF 효과적인 투자 전략 좀 세대별로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배당주 투자하실 때는 그 세대별로 구분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40대도 젊으신 분인가? 30대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MZ라고 할게요. 네. 복리 효과 극대화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배당주를 사셔서 재투자를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K 배당주를 사실 때는 일단은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종목을 고르시는 게 좋고요. 네. 그게 배당주를 제일 투자하는 정석이라고 생각하고요. 은퇴자는 절세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산은 모았기 때문에 네. 이 배당금을 수취하실 때 세금을 잘 고려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조금 예시를 들어드리면은 오히려 은퇴한 자금이 좀 적잖아요. 네. 적으면 그 연금 계좌 괜찮은데 은퇴한 금액이 좀 많으시잖아요. 그럼 오히려 연금 계좌가 좀 불리할 수 있어요. 예, 불리할 수 있거든요. 네. 일반 계좌를 활용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연금 계좌라는 거는 네. 사실은 그 과세가 이제 이연이 되는 거잖아요. 과세가 이연이 되는 건데 예를 들면은 그 국내 배당주를 투자를 했습니다. 연금 계좌에서. 네. 그러면 이제 수익이 나고 원금도 불어날 거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은퇴를 해서 이거를 연금에 개시를 하게 되면은 원래 배당주는 매매 차익은 비과세고 배당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복리 효과로 해가지고 이만큼 늘어났잖아요. 근데 이만큼 늘어난 상태에서 연금을 개시하면 이 전체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맞아요. 그러니까 55세 기준으로 한 5.5% 정도 되거든요. 네네. 예, 그렇다면은 이거를 가지고 전체 금액이 많이 늘어났으니까 네. 그게 그게 유리한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정확하게 조금 얼마 이상이 큰 그건- 돈인지 네. 기준을 좀 세워주시면은 저희 투자자분들이 네, 일단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일단 이렇게 좀 예시를 들어볼게요. 이 복리 효과가 얼마나 무서운가, 그러니까 MZ 입장에서 보면은 연금 계좌에서 투자를 하는데 배당주 투자했는데 주가 상승은 없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근데 배당주 ETF 고배당주는 지금 K 배당주가 한 5% 정도 주거든요. 원금 상승은 없는데 그 배당이 나오는 게 일단 1년에 5%다. 근데 이걸 대부분 월 배당하거든요. 네. 이걸 기준으로 그 재투자합니다. 매월 5%를 10이 나눠가지고 매월 재투자했을 때 금액이 주가는 상승하지 않았을 때 네. 얼마 늘어나는지 보시면 1년에는 1,000만 원 투자했으니까 1,050만 원, 수익률이 5.1%니까 얼마 안 되죠. 네. 근데 이게 10년으로 가면은 원금 상승이 없었는데 배당을 재투자하는 것만으로도 64%가 되거든요. 이게 20년 되면 170%, 그러네요. 30년 되면 300% 폭증을 합니다. 네. 이게 선형으로 느는 게 아니라 지수함수처럼 이렇게 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간이 제일 중요해요. 복리 효과를 제대로 누리려면 최소 20년 이상 투자하시면은 복리 효과 제대로 누릴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연금 계좌, 어. 연금 계좌에서는 일반 계좌 같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으면은 원천징수 받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연금 계좌는 원천징수가 아니라 실제로 이제 과세가 은퇴 시점으로 이연이 되잖아요. 이 효과를 제대로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K 배당주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는 사실은 이 전체 금액에 대해서 뭐 5.5% 뛸 수는 있겠지만 네. 그 손실보다 원금이 불어나는 게 훨씬 크기 때문에
사실은 K배당주 연금 투자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젊은 층은 K배당주 연금 계좌를 적극 활용하는 게 괜찮습니다. 복리 효과를 크게 늘릴 수 네, 있고 기간은 최대한 길게 가는 게 좋고. 기간은 최대한 길게 가는 게 좋고. 알겠습니다. 저도 하겠습니다. 세계를 잇는 투자 글로벌 ETF 트렌드로 쉽고 안전하게 오늘 글로벌 ETF 트렌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국내 배당주 ETF에 대해 말씀 들어봤다면 다음 시간에는 해외 배당 ETF에 대한 내용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으니까요. 다음 시간에도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